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인입니다. 썸네일과 제목을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제가 엄마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예! 드디어 유튜브 채널에도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는데, 제가 최근에 올렸던 게 작년 11월에 수능 일본어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이 1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개월 정도 업로드를 쉬었는데요. 그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거 어떻게 다 말씀드리지, 두서가 없을 수 있지만 같이 정리해서 얘기해보면서 오늘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 상황은 저는 임신 16주차 임산부입니다. 좀 많이 늦었죠, 알리는 게. 안정기에 들어가면 알려야지 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인터넷에 입덧 종류 검색하면 나오는 모든 종류에 거의 다 해당되는 수준이었어서 입덧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제야 좀 살만해져서 영상을 찍는 것도 있고요. 저는 파견회사 소속으로 어페럴 판매직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회사에 먼저 임신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파견회사 담당자분, 제가 출근하는 브랜드 매니저, 이렇게 3명이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입덧이 좀 가라앉으면 다시 일을 나오는 게 어떻겠냐, 지금은 잠깐 한 일시휴직 정도로 잠깐 일을 쉬는 게 어떻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잘 쉬겠습니다 해서 이제 2월에는 복직을 해서 다시 일을 나갈 예정입니다. 겸사겸사 중간에 한국도 한번 다녀왔어요. 바우처 카드 발급받아서 병원도 다녀오면서 기형아 검사랑 니프티 검사 다 했고 문제 없었고, 그래서 지금은 아기 성별까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요번 아이가 계획 임신이었냐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사실 어디서부터 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얘기는 작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희는 신혼 1년차 부부고요. 둘 다 아직 젊고, 그리고 아기 계획을 얘기를 했을 때 둘째까지는 낳자라고 확실하게 서로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획 임신을 해보자, 이때 아이를 낳으면 이때가 생일이겠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계획 임신을 시도를 했었고 아이가 찾아와 주었는데 상황이 힘든 일이 여러 개가 겹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심장 소리를 못 듣고 7주차에 아이를 유산을 한번 했었어요. 저도 남편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니까 회복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또 몸적으로도 호르몬이나 생리주기 이런 것들이 돌아와 주어야 되는, 이제 몇 개월을 좀 그렇게 회복에 집중을 하면서 보냈고,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라 아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시기에, 가장 알맞을 시기에 예쁜 아기 주실 거다 그냥 기도하면서 계획 임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손을 놨어요. 자연스럽게 찾아와주면 감사하게 키우자.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에서 멀미를 했어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지하철에서 멀미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출퇴근하는 한 3일 연속으로 계속 그랬나? 몸이 너무 안 좋았고, 역류성 식도염처럼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계속 위에서 밀어내는 느낌? 그래서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혹시 생리 예정일에 생리가 안 오면 임태기를 해보자. 임태기를 했는데 2주를 받고, 또 2주를 본 날은 남편이랑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임신 테스트기에서 2주를 본다고 바로 병원을 간다고 아기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몇 주 차에 그 테스트기를 하셨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 몸이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걸 빠르게 깨닫고 테스트기를 했던 거였어서, 그러니까 시약선보다 진해지면 아기집을 볼 수 있다고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가야겠다 해서 이제 테스트기를 2번인가 더 했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아기집 보고 지금까지 이제 안전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입덧에 대해서 3번째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입덧을 하시는 임산부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임산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오빠 임신했을 때도 저 임신했을 때도 입덧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셔서, 너도 나를 닮았으면 입덧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나도 입덧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막연히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는 모든 입덧의 앞다리였습니다. 입덧 종류 검색해보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뭐 공복덧, 토덧, 채덧, 양치덧, 남편덧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다 해당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표현하기는 싫은데 입덧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고 저는 6주차부터 입덧을 시작해서 지금 16주차인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받아온 입덧약을 먹는 중이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끝났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이 완화된 것 뿐이지. 그나마 토하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음식들은 맥도날드 감자튀김, 물냉면, 귤이랑 배 정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저는 쌀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후각이 한 500배는 예민해진 느낌이었어서 김치도 생으로 못 먹고 막 구워가지고 익혀가지고 쪄서 그렇게 해서 먹거나 제일 심했던 날은 물만 마셔도 분수토를 했었어요. 진짜 이렇게 퓨 하고 분수처럼 물을 다 토해내고 그래서 정말 화장실 변기를 그렇게 붙잡아 본 적이 내 생에 없을 정도로. 지금은 그래도 제가 한국에서 입덧약을 받아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잠자기 전에 2알씩 먹는 그런 입덧약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입덧이 완화된 것 같으면 2알 먹는 거를 1알로 줄여보던가 복용을 점점 이렇게 멈추는 쪽으로 가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어서 이제 16주에 들어오기도 했겠다. 입덧약을 좀 줄여서 먹어볼까 싶어서 2알만 먹던 거 1알만 먹어보고 이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새벽에 바로 우욱 하면서 토끼 바로 올라오고 몸 안 좋아지고 그래서 나는 입덧이 오래 가려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2알 먹는 걸로 원상 복귀해서 입덧약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가끔 채덧이 올라올 때가 있고 그리고 양치덧. 양치할 때마다 계속 헛구역질 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도 안 가라앉은 거. 그래도 완전 초기 생각하면 지금이 100배 나아졌다라는 거. 그러면 네 번째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한국 산부인과랑 일본 산부인과랑 뭐가 다르냐. 뭐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일본에 사시면서도 한국에 가셔서 출산을 하시고 산후조리원까지 다 끝내고 돌아오셔서 생활을 하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은 일본에서 출산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요번에 한 2주 정도 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한국 산부인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산부인과는 완전 산모 위주로 대우를 많이 해주시고 일본 산부인과는 약간 아기가 좀 더 우선인 느낌? 약간 산모한테 굉장히 키비시합니다. 특히 이제 체중 관리에 있어서 저는 비만 산모거든요. 체중 관리에 더욱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약간 한국은 살찌는 거에 대해서 물론 조절은 조금 하면 좋아요. 왜냐면 임신성 당뇨 검사도 있을 거고 출산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출산을 할 거냐도 있잖아요. 제왕절개를 할 거냐 자연분만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산모의 체중이 좌지우지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래도 약간 한국 산부인과에서는 그래도 산모가 먹을 수 있는 거를 많이 먹어뒀으면 하는 느낌, 에너지를 많이 챙겼으면 하는 느낌으로 되게 약간 응원해주시는 느낌이 되게 있었으면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들었던 말이 엄마 살찌면 안 돼. 저번 검진 갔다 왔을 때까지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살찌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임신하기 전 몸무게랑 지금 16주차 된 몸무게랑 1kg도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기는 잘 크고 있고요, 물론. 오히려 일본 산부인과에서는 나중에 가면 체중 조절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서 지금 이렇게 차라리 입덧이 심해서 좀 뭔가를 못 먹고 엄마는 힘들겠지만 차라리 체중 관리하기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다르구나. 특히나 입덧약에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 처방해주시는 입덧약은 일본 병원에서는 처방이 나오지 않는 약입니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담당의 선생님의 말로는 이제 나라마다 그 기준치가 약에 대한 기준치가 다르다고 해요. 한국에서 쓰이는 그 입덧약은 일본에서는 처방이 나오지 않는 약이라고 해서 제가 일본에서 받았던 약은 그나마 토를 방지해주는 약, 토 안 하게끔 해주는 약이랑 소화를 돕는 약 이런 약들을 좀 받았었고 물론 약효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왜냐면 산모 몸에 쓸 수 있는 약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렇다 보니까 약효가 그렇게 센 약을 줄 수가 없어서 약효가 잘 듣는 날은 럭키인 거고 아닌 날은 언럭키인 느낌. 근데 한국에서 주신 입던 약은 정말로 내 입덧이 뭐 처음부터 없었던 것 마냥 막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졸리다. 진짜 약간 잠에 취해서 살았거든요. 한국에서 입던 약 받고부터는. 졸린 대신에 효과가 확실했다. 인 것 같아요. 한국은 선택 제왕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제왕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거나에 대해서 한국은 되게 산모한테 최대한 맞춰주시는 느낌? 고를 수 있게 해주시는 느낌 강했는데 일본은 제왕절개를 분만의 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수술로 취급합니다. 웬만해서 무슨 일이 정말 크게 있지 않는 이상은 자연분만을 하도록 하세요. 무통주사 같은 경우도 한국은 이렇게 잘 놔주시는 병원들이 많겠지만 일본은 무통주사를 해주실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아닌 병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맞을 때마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제왕절개를 한다라는 건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통분만이나 선택제왕을 나는 무조건 하겠다 하면 한국에서 낳는 게 낫고,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이 한국은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시면 한국에서 출산을 하는 게 낫고, 선택제왕을 고집할 게 아니라면 일본에서 낳아도 상관은 없다. 근데 일본은 한국만치 산후조리원이 많거나 잘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약간 주류가 아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 적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케어를 하고 그 후부터는 집에서 통원 치료하는 느낌으로 케어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이랑 산부인과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진료를 보면서. 어쨌든 저는 일본에서 낳기로 지금은 결정을 한 상태고요. 자연분만 하려면 아기가 너무 크면 자연분만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엄마 살찌면 안 돼라고 혼나가면서 체중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저처럼 한국인 산모이신데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국에서 낳을지 일본에서 낳을지를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 부분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봤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비자를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낳는 게 행정 처리는 더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자 행정 처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일본에서 낳으면 그게 좀 굉장히 많이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저 같은 혹시 산모분들이 계신다면 어느 쪽에서 낳으실지 많이 알아보시고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얘기해보자면 이 채널을 꾸며나가는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라는 것도 하나의 콘텐츠라면 콘텐츠잖아요.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라던가 또는 아기용품 같은 거 그런 공유 영상도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 제가 만들어 나가는 영상들의 어떤 종류가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聞こえる？はい。赤ちゃんの心拍ですね。まだちっちゃいんだけど、赤ちゃん心拍が。